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사회적 기업을 연구한 학자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한데요. 저는 그냥 사회적 기업을 12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의는 여러 어떤 학자의 글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전 그냥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서 저희 PPT를 봐주시면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왔고요. 이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다른 일반 기업과 조금 구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다 보자면요. 우리가 기업을 왜 하나요? 일반 기업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겠죠.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일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의 사회적인 목적에 수익을 이제 사회적인 목적에 다시 투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영업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이유는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목적을 더 많이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이유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비영리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구분을 보면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 쪽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또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일반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정말 큰 차이가 뭘까? 일반 기업도 좋은 일하고 일반 기업도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그리고 또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작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시작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것을 비즈니스 형태로 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지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회적 기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사회적 기업 한번 해볼까? 라는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나요? 혹시 내가 수익이 필요하니까 영업활동을 해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복지 쪽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복지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싶어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뭐냐면요. 사회적 기업하면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 받으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 사회적 기업을 하고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주니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이게 사회적 기업 하면 망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요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의 형태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그 기업이 일반 간이 과세자, 그냥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원금이 나가는데 일반 개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형태는 법인의 형태여야 하고, 그래서 상법상 회사인 뭐 주식회사라던가 유한회사 아니면 협동조합, 그런 법인의 형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결정,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관에 꼭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때 정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우리가 뭐 수익이 생기면 뭐 어떻게 나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이사 중에 법인 등기한 이사 중에 한 명 이상이 근로자 대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함께 모든 어려운 것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 되면 혜택,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까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 혜택이 10년 전이랑 뭐 10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직원 인건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직원 인건비 얼마나 지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5명은 제가 번 돈으로 고용을 해야 해요. 5명을 지원받고 그러니까 5명은 제가 고용을 하고, 그 이후에 6명째부터는 그 직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회적 기업만 하면 모든 직원 인건비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자 인건비는 물론 안 되고 직원 인건비도 5명 이후부터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청년기업, 뭐 혁신기업에서 뭐 5명이 안 돼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때는 5명 이상이어서 6명째부터 가능했고, 그리고 인건비 100%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에는 뭐 80%, 그 다음에는 뭐 60%, 50%, 뭐 30% 이렇게 점점 적어져서 최대 5년 지원받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50%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등 융자를 받는데 일반 기업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서류를 내서 내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 지원을 받는데, 네, 이거는 뭐 구청이나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뭐 경영 자문이나 세무 자문, 뭐 자문을 받는데 도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을 했을 때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우선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야는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셔서 또 경쟁도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혜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했을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가면서 짐을 정리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서류를 봤더니
A4 박스 있죠. 한 박스만큼의 서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 작성하고 기록해서 서류를 내고 인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그리고 제가 볼 때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법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순하게 나 한번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번 이런 일을 해볼까?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시작을 하면 돼요. 내가 간이과세자로 그냥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벼운데 사회적 기업은 법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법적인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으로 등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제가 이사 갈 때마다 등기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회사 옮길 때마다 등기 바꿔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자라면 사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건데 만약에 제가 법인 사업자라면 아무리 수익이 적어도 제가 번 돈의 10%죠. 10%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은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지원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제가 구입한 것 하나하나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를 하나하나 갖추어서 매달 보고해야 되는 그 서류도 꽤 많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에 쏟을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서류를 하느라고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관리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직원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을 직원이 알았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그냥 인건비 지원 받으니까 그냥 나 출근했다고 하고 지원 받아서 나랑 50대 50 반반씩 나눠 가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 굉장히 놀랬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어차피 지원받은 돈으로 내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하고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직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업에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플러스가 되는 것과 비슷한 분량의 마이너스도 있어서 잘 따져보고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영역에는 사회적 기업 말고도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 자활기업이라던가 요즘에는 뭐 도시재생까지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하던데 저는 오늘은 여기 세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에 시작하는 동기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뭐 환경적인 문제, 이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을 기업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요. 마을 기업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명이 모여서 협동해서 우리가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세 가지는 뭐 중복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인증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을 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인데 법인의 형태가 협동조합일 수도 있어요. 법인격이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기업은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기업도 봤습니다. 뭐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지 나의 동기가 아닌가. 사회적 기업을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내가 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지 내 동기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가장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나의 고민과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실 이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꿀팁이에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몰랐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막 사회적 기업 하면 막 지원 많이 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했을 때에는 사실 사회적 기업으로 옷이 너무나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걸어봤을 때 너무 무거워서 그 옷이 너무 불편해서 벗어놓고 그냥 내가 평상시에 즐겨하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 법인격이라는 그 무거운 옷을 입으시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게 사업을 시작해 보시고 가세자로 시작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좀 더 사업이 안정화가 되고 좀 직원도 있고 그랬을 때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지원도 잘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 막 시작했을 때는 노무 컨설팅 사실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냥 차라리 나의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정말 잘 성공시킬까에 쓰시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해서 직원도 많이 뽑고 그리고 직원이 많아지다 보면 그래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럴 때 노무 컨설팅도 필요하고 뭐 대출도 받아가지고 투자할 일도 필요하고 또 많은 그 직원들에게 더 많은 직원을 필요해서 그 직원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돼서 그래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 시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오는 꿀팁입니다.